송창룡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룡 교수입니다. 이제 곧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는데요. 정말 이 출범 즈음에 필요하신 분, 정말 서울에서 엄청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우리 주영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영국입니다. 우리 주영국 대표님, 오늘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 고향에 내려와서 포근합니다.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서 아하. 전남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대에서 부동산 석사를 했고요. 네. 단국대에서 부동산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94년도에 그 대우그룹 입사를 해서 네. 벌써 32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한 11년 정도 건설회사에 있다가 네. 한 21년 정도는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IB 대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과 금융과 개발 사업 이쪽의 전문가시네요. 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근무하셨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자 경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2016년에 제가 했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가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였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의 이게 주거 사다리의 그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보면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대신에 그 임대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그 공급하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세권 쪽에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주차장은 조금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주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법안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1호 사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에 가면 홍대 옆에 합정역이라는 합정역 데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화의 메카역인데. 젊은 애들 많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 900세대의 청년 안심주택을 건립한 사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마 증권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이 직접 투자를 해서 건설까지 한 첫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16년도에 투자해서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서 한 2년 후면은 이제 이게 분양 전환이 되고 하는데 16년도에 투자했을 때 그때 그게 원룸 기준으로 임대료가 5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현재 그 주변에 원룸이 한 140만 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 시세에 대비하면 한 3배 정도가 임대료가 뛴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임대료가 한 50만 원이니까 네.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사는 정책을 가져가 있고 그걸 했던 이유는 이제 돈을 벌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의 모토가 가장 좋은 게 좋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이런 신념이 좀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갖고 아마 2년 후에는 한 1,500억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금융이나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쪽에 핵심 브레인 그야말로 굉장히 그 제갈량으로 우리 정평에 나 계시는데 우리 이제 새로 출범하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구도 정말 정일벽이고 지역 경기가 지금 굉장히 고사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예, 그 광주가 아무래도 이제 이 기존 산업 대비 내지는 이제 미래 산업 대비에 보면은 거리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광주가 그래도 이제 그 통합시가 되면서 전략적 목표를 상당히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아마 인구 유입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인구가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또는 내지는 기존에 있는 이 그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소득 부분이 재분배가 돼야 되고 그 기본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비어 있는 게 좀 더 화려한 부분을 더 채우기에는 훨씬 좋다고. 광주 전남이 그래도 신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 지리적 환경이죠. 위치라든가 네.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재생은 소득 측면에서 보면 되게 장기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광주 시민들한테 연금적인 기본소득을 그걸 이용해서 줄 수 있는 네. 아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광주는 이제 관광, 바이오 산업 이런 쪽으로 더 육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이제 AI와 로봇이 들어오면 이 생산 단가가 매우 저렴해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산 단가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소비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건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관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가 관광의 메카로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남 광주 우리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범이 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예. 인구 유입에 대한 유인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바이오를 오늘은 큰 틀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우리 지금 광주의 이 산업적인 특성상 어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보완해야 될 거라든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외지에서 봤었을 때 사실은 더 잘 보이거든요. 전남 광주에서 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제가 개발 사업을 해보려면 여러 지역에서 이제 개발 사업 프로젝트가 오는데요. 네. 근데 보면 광주라는 거, 전남 광주라는 지역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산업군보다는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리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광주가 이제 혁신 5대 산업 전략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AI, 네. 두 번째가 이제 차세대 이제 배터리 그리드 사업, 네. 세 번째가 자율주행,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마이스, 다섯 번째가 정밀 의료 관광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실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AI 관련된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그냥 모든 지역이 다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AI 산업의 메카가 된 데이터 센터라는 산업 자체가 어찌 보면 고용 창출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광주 전남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자재 네. 내지는 이제 모듈화 공장, 네. 뭐 모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유치할 수 있는 이 지리적인 부분을 좀 뭐 배분을 하면 리소스를 배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네. 말레이시아의 데이터 센터를 싱가포르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짓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싱가포르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기간이 14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이 지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한 3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거기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모듈로 다 지어버리더라고요. 모듈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와서 딱 찍는 그런 이제 조립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정이 상당히 빠르고 최근에 AI 관련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무래도 28년이나 29년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반도체 AI 쪽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게 가장 뛰어난 데가 아무래도 지금은 북경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율주행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증적으로 테스팅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한 건데
테스트베드에 대한 역할을 광주에서 한다면 네.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하는 조건으로 네. 대신에 기업들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 구조적인 부분을 잘 고민을 한다면 자율비용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이고 현장 중심의 정말 생활 밀착형의 어떤 경제를 지역 경제를 살리시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폭발적으로 발전하려면 결국은 기승전 인재 맞습니다. 양성이 중요한데 예, 예, 그런 예.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되게 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고급 인력들이 네.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는다는 것 자체가 광주의 문제만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를 하면서 지방으로의 분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몇몇 지인하고 이렇게 네. 야 광주가 뭘 하면 좋겠어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걸 하래요. 네. 수학여행의 메카를 한번 해봐라. 네. 뭐 뜬금없이 뭐 수학여행이냐 네.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학 그 저기 학교가 5,600개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260만 명인데 네. 그거를 만족시킬 만한 이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 봐라.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건데 야 수학여행을 결정하는 사람은 학생도 있지만 교사도 있는 거다. 네. 교사가 대부분의 이제 스케줄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사들이 아마 교사들이 수학여행 딱 갔을 때 되게 고생을 하니까 그걸 가장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주라는 지역 전남이라는 지역은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AI 형태로 컨텐츠를 몇 개 끌어다가 장바구니에 딱 담으면 그 이제 그 수학여행 경로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누구를 유치하기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요자의 가장 큰 니드가 뭘까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법인세 세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 교육 그 자녀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그 고급 인력이 지방 활성화 때문에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뭐 대학 입학 특례를 준다든가 네. 이런 시스템이 이 정부 당국하고 협의돼서 발효가 된다 그러면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대학 가려고 뭐 혈안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고급 인력들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는 주거단지를 좀 개발을 해주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저희가 이 외쳐봐야 이 경기도 서울권이라는 그 메리트를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세종시 예를 들어보면 이 행정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도 거기에 초반기에 70%는 다 서울에서 거주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서울에 있는 기관들과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 서울 사람들이 내려올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한테 제안을 준 게 광명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회의장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이 광주시나 전남 이 통합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컨텐츠라든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 도시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도시를 이어줘야 되는데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가는 것은 네.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베니핏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역의 인재들한테 베니핏을 줘야 맞습니다. 예. 그래도 안 올라갈 거란 예,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심하게 베니핏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어렵게 모셨으니까 광주 지금 부동산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좀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이 광주 부동산 정책을 따져보면 되게 힘든 선에 도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조금 주거와 산업 부동산에 대한 정책으로 이제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거 쪽은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주택 보급률이 한 110%뭐 이상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확장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좀 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 이 주거를 산업과 연계된 주거로 좀 터닝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이 그런 정책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정말 바라고 싶은 게 그 인허가 기간에 대한 단축과 예. 이 공공기업에 대한 탄력성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은 뭐냐면 인허가 기간은 상당히 이게 금융 비용이거든요. 다 인허가 기간이 2년 3년이 되면 토지 때만큼의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공공기업 부분이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 꼭 그 이 공공기업을 이 총량을 산업부지로 이게 그 공공기업을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꼭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산업이라는 게 다 이 통합과 아니면 융복합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느 한쪽에 그 이 산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융복합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런 이 공공기업에 대한 총량을 어떤 핵심 산업에 대한 테스팅 베드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초 자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지능기금이라는 걸 이번에 만들었어요. 네. 좀 더 서울시가 원하는 정책 플랜 안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업도 꼭 하드웨어에 대한 공공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공공기업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터닝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는 시작돼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전남 광주의 전체 GNP의 뭐 한 18%가 대부분이 네. 건설 쪽에 네, 종사하신 네, 네, 분들의 인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구조가 좀 재편이 되고 뭔가 네. 에너지라든가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에 산업도 더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건설 이쪽에 계신 분 하려면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업 무슨 펀드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영국 대표님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디벨롭하는 예. 것서. 그 이 금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한자어로 보면 그 돈 금자 세 금자에 네. 융이라는 게 흐를 융자거든요. 아. 근데 이제 금융이라는 걸 그 영어로 심플하게 보면 캐시플로우예요. 네, 네. 캐시플로우를 현금으로, 금융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라고 네. 보면 순수하게 내가 보면 가치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네. 거죠. 네. 뭐 아파트가 필요하면 아파트에 금융이 들어갈 거고 산업이 필요하면 산업에 금융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네. 일괄적으로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정책을 한다 그러면 야 내가 이 지역에는 너희들이 택지 개발하는 대신에 나는 여기를 로봇 테스트 베드로 실증 연구 단지로 난 만들고 싶어. 네. 그거는 이제 정책 제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니들이 이거를 택지 개발하는 대신에 공공기 안 해도 좋아. 근데 여기 로봇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주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니들이 만들어서 나한테 제안을 해주면 내가 그걸 받아주겠다. 이런 거가 형성이 되면 그 산업군이 직접 광주로 유치가 될 겁니다. 네. 실은 그런 것들을 테스팅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이제 공공기업가 이루어지면 좀 더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이제 새롭게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새로 생기면 네. 우리 주영국 대표님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저는요 무등산 꼭대기에 중국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맛만 있으면 장사 된다고 봐요. 그렇죠. 결국은 전남 광주가 뭔가 베니핏이 있고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잘 되고 하면 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인력도.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영국 대표님 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좀 아끼지 마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새롭게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새로 생기는데 혹시 조금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일단은 이제 통합특별시에 대한 보조금이 나올 거고요. 예. 근데 이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조 정도 네,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보조금들이 그냥 소비 형태로, 그냥 지원 형태로 쓰여졌는데 이런 것들이 20조에서 한 200조, 300조의 펀드로 형성이 돼서 네. 그걸 이제 지역 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시민 펀드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그 시민들의 부도 같이 증폭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그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조를 한마디로 마중물 역할로 해서 네. 그거를 더 뭐 300조, 400조 정도의 투자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동반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오늘 그 귀한 시간이 금방 또 30분이 지나갔네요. 그 서울에서 일부러 모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오늘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